이번 시간 국어책 128쪽부터 나오는 우진이는 정말 멋져 라는 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인물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할 건데요. 인물의 성격은 이야기의 전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죠. 그 인물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질 거고요.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에서 인물의 성격만 조금씩 바꿀 건데 분명히 원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들이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글을 읽었을 거고요. 선생님도 다 글을 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물음에 답해보는 것부터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나오는 이야기에서 공기알이 사물함 밑으로 굴러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그죠? 네. 왜 공기알이 사물함 밑으로 굴러 들어갔나요? 이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어느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네요. 그쵸? 그래서 장난꾸러기 창훈이가 다른 아이들이랑 장난치며 뛰다가 그 공기알을 가지고 있던 유나와 부딪혀서 공기알이 사물함 밑으로 굴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밑줄로 표시를 해볼게요. 옮겨 적어보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 130쪽에 답이 나와 있었던 거고, 자, 내가 유나를 한 대 콩 쥐어받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자, 이 장면 어디죠? 이 장면은 131쪽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여기요. 마음 같아서는 유나를 한 대 콩 쥐어받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다행히 실제로 쥐어박진 않았어요. 자, 이 장면 뭐예요? 여기 지금 이 131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진이가 그 사물함에 들어간 공기알을 꺼내주는데 공기알과 함께 나비핀, 빨간색 나비핀이 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먼지를 털어내서 이렇게 같이 내민 거예요. 이 핀 가질래? 하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사이에 유나가 얼굴을 찡그리며 아유 더러워 그 핀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약간 면박을 준 거죠. 그래서 그래 더러울 거야 하면서 좀 우진이가 부끄러워했다. 그러면서 내가 유나를 그냥 콩 쥐어박아 버리고 싶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원인이죠. 좀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진이에게 면박을 줬기 때문에 유나가 우진이에게 면박을 줘서 자, 또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짐작을 해보면 선생님 생각에는 유나가 이제 나중에 그러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 보면 자 우진이가 주려고 했던 머리핀이 자꾸 생각났어요. 우진이가 그거를 나한테 주고 싶었던 걸까? 유나한테 주고 싶었던 걸까? 응? 유나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냥 가졌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걸로 봤을 때 유나가 좀 그렇게 우진이에게 면박을 주지 않았다면 자기가 그 핀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쉬웠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핀을 가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유나를 한 대 얄미워서 쥐어받고 싶었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나는 우진이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같은 쪽에 위에 나와요. 참 멋진 아이예요. 그죠? 멋진 아이예요.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좋아한다는 거겠죠? 어떻게 짝이 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짝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우진이가 참 멋진 아이고 나는 우진이를 좋아하고 짝이 되고 싶어 한다. 자, 나의 이름이 뭔가요? 나의 이름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쪽에서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 129쪽에 승현이죠. 승현이. 나 승현이. 자, 이렇게 물음에 답해보면서 한번 내용을 떠올려 보고요. 한 장을 넘기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는 방법. 여러분들 134쪽과 135쪽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어요. 자, 바로 맨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는 방법 뭔가요? 인물의
그 인물의 말과 또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이나 행동을 찾아서 인물의 성격을 짐작을 해보고 있어요. 134쪽의 3번과 135쪽의 4번이 좀 중복이 되니까 바로 135쪽을 그냥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나, 즉 승현이의 성격은 좀 셈이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 승현이가 나가 이렇게 했거든. 우진이 칭찬을 듣고 해벌쭉 웃는 유나가 참 얄미웠어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죠? 이렇게 얄미워했어. 내가 좋아하는 우진이가 유나한테 칭찬을 하는데 유나가 좋다고 이렇게 웃으니까 좀 셈이 난 거죠. 셈이 많다는 건 좀 질투를 하는 것. 그리고 승현이가 자기가 스스로 얘기해요. 내가 그거 이렇게 심통이 났다. 자, 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나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 찾았나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131쪽으로 선생님이 와볼게요. 131쪽에 자, 아까 이 장면 우진이가 공기알과 핀을 내미는데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게요. 자, 이걸 봤을 때,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승현이의 성격이 좀 어떤 것 같나요? 나는 선뜻, 자, 그대로 써볼게요. 나는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어요. 자, 이 성격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봤나요? 내성적이다. 비슷한 말이에요. 내성적이다. 조금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 표현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 사실은 내가 그 핀 그냥 우진이가 주는 거 갖고 싶었는데 분명히 받고 싶었을 텐데 선뜻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가지지 못한 거죠. 그죠? 분명히 자기의 실제 속마음과는 좀 다르게 행동이 나갔어요. 자,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 찾아봤고 다른 말과 행동에서 또 다른 성격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그러니까 사물함에 유나가 벌레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손을 바로 이렇게 얼른 뺐다. 이런 장면에서는 또 겁이 또 많은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자, 여러 성격 중에서 하나를 써볼게요. 자, 승현이가 좋아하는 우진이 성격이 어떤지 좀 찾아볼게요. 우진이의 성격. 자, 여기 가볼게요. 129쪽. 여기서 우진이가 이제 공기놀이 하는데 구경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유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심통이 나서 내가 그냥 가려고 하니까 자, 이 장면. 그런데 그때 우진이가 내 옷자락을 잡으며 말렸어요. 승현아, 우리 셋이 공기놀이 하자. 나도 공기놀이 할 줄 알거든. 그래서 같이 공기놀이를 하게 되잖아요. 자,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우진이의 성격 어떤 거예요? 자, 선생님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우진이 성격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친화력이 좋다. 자, 오늘 글씨가 친화력이 좋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제 친해지려고 다가가는데 적극적이다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친화력이 좋다라고 말해요. 이상하게 잘 안 써지네. 화력이 좋다.
그리고 다른 부분 또 찾아볼까요? 다른 부분 어디냐면, 자, 이렇게 넘겨서 131쪽 공기알이 사물함으로 들어가니까 우진이가 이 부분, 자, 우진이가 나서서 사실 자기 공기알 아닌데, 그죠? 어디서 기다란 자를 들고 와서 자로 막 이렇게 사물함 밑을 더듬거려서 찾아줬어요. 이 장면을 보면 우진이가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우진이가 굉장히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친구를 위하는 마음, 굉장히 다정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진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좀 여러 군데 찾을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자, 여기요. 여기 끝에서 다시 131쪽 끝에서 또 창훈이가 밀치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때는 우진이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창훈이의 팔을 확 잡아채서 사과를 시키죠. 이 장면. 우진이 사과해. 사과 안 하면 선생님한테 다 이를 거야. 이러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우진이는 굉장히 정의롭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군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세 군데 다 정리하면 너무 좋겠고, 세 군데 해도 되고, 선생님이 지금 말한 세 군데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써봐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 창훈이. 창훈이 성격을 알 수 있는 거. 창훈이가 실제로는 진짜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자, 130쪽에서 자, 여기 중간쯤 볼게요. 밀어가지고 소리쳐요. 그죠? 아, 너 때문에 어떻게 됐잖아 하니까 처음에 놀랐는데 그것도 잠시뿐. 창훈이는 미안하다는 소리 대신 혀만 쏙 내밀고는 휙 도망가 버리는 거 있죠. 아, 실제로 이러면 얼마나 얄미울까요? 그죠? 여러분들 막 따라가서 같이 밀어주고 그러겠죠. 그죠? 자, 이런 장면에서 창훈이는 굉장히 장난스러운 성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조금 좋게 표현해서 장난스러운 거죠. 그죠? 장난스럽다. 이런 장난스러운 행동을 반복해서 하다가는 친구의 화를 굉장히 돋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 좀 더 넘어가서요. 어디 또 볼 거냐면 자, 우진이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사과해 라고 하는데 창훈이는 슬슬 웃기기 작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막 웃으면서 손을 억지로 떼어내려고 했어요. 우진이가 굳은 얼굴로 다그치는데 웃으면서 손을 막 빼려고 해요. 머릿속에서 좀 그려지죠. 선생님 이 부분에서 창훈이 조금 눈치가 없다는 걸 느꼈거든요. 눈치가 없는 성격. 자, 친구의 얼굴 표정이 굳어버리면 조금 좀 내가 기분을 많이 상하게 했구나라고 하고 얼른 사과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웃으면서 어떻게 좀 무마해 보려는 이런 게 약간 눈치가 없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 부분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웃기기 작전 한 번만 봐줘. 선생님 제일 무서워. 이게 134쪽에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약간 장난으로 애교로 무마하려는 그렇게 웃기게 말하는 걸로 봤을 때 장난을 굉장히 좋아한다. 창훈이는 장난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 군데를 짚어본 거죠. 그죠? 자, 마지막은 유나의 성격이네요. 유나의 성격 한번 찾아볼게요. 유나는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선생님은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 맨 밑에 자, 사물함 들여다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승현이가 손을 넣어볼까? 라고 하니까 유나가 싫어. 그러다가 벌레라도 손에 닿으면 어떡해? 라고
좀 말하잖아요. 그죠? 조심성이 많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심성이 많다. 그리고 벌레 같은 거 손에 닿으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깔끔한 성격? 깔끔한 성격.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처럼 그냥 이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유나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요. 옮기기에 조금 애매하거나 긴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다 쓰지 않아도 표시만 하고 그 옆에다가 성격을 써도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을 다 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격은 그래도 정리를 해주세요. 보이게. 우진이는 친화력이 좋고, 아까 어떤 얘기 나왔냐면 다정하고 정의롭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차훈이 장난스럽다, 그리고 뭐 좀 더 하면 눈치가 좀 없다, 유나 조심성이 많다. 네, 이 정도 성격은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 우진이는 정말 멋져.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는데 이 다음 이야기가 우리도 좀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승현이는 그 다음에 이제 우진이랑 잘 됐을까?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 자, 자신이 읽은 이야기에서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었던 부분. 이야기 하나만 더 좀 얘기해볼까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거, 사라 버스를 타다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사라의 어머니의 성격을 좀 생각해 볼게요. 사라의 어머니. 자, 사라가 어느 날 백인들만 앉을 수 있었던 버스 앞자리로 가서 앉는 바람에 경찰서도 가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나름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되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너는 잘못한 게 아니고 착한 아이고 나중에는 이게 또 법이 바뀔 거야,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런 행동으로 봤을 때 굉장히 사라의 어머니는 다정다감한 성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는 거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글을 읽게 될 건데요. 그 긴 글도 학습 영상 틀기 전에 읽고 난 다음에 시청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